안녕하세요. 간호사 진리데이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간호사 Q&A를 촬영을 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생각보다 댓글이 많이 달렸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 간호사분들은 주사 놓거나 앰플을 따는데 쾌감이 있나요? 쾌감은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면 처음에 신규 간호사 때는 앰플을 딸 때 잘 안 따져가지고 진짜 막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가 점점 앰플 따는 로봇으로 변합니다. 별 생각 없이 이렇게 뚝뚝 쳐서 앰플 하나씩 이렇게 땁니다. 과 배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내가 수술실을 지원하면 수술실에 갈 수가 있고, 응급실 지원하면 응급실에 갈 수가 있나요? 먼저 병원에 입사를 하게 되면 1지망, 2지망, 3지망 이렇게 내가 원하는 우선순위를 작성할 수가 있어요. 작성한다고 그 부서로 배정이 된다는 보장은 없고요. 보통 병원에 TO가 있잖아요. 자리가 있으면 내가 원하는 지망대로 1지망부터 이렇게 넣어주고, 없으면은 3지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TO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수술실에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성적 순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린지는 무슨 색깔이 몇 게이지인가요? 그거 물어보시는 거 맞으신가요? NGO? 24게이지, 18게이지? 18게이지는 초록색, 20게이지는 분홍색, 22게이지는 파란색, 그리고 하나 24게이지는 노란색. 이렇게 됩니다. 이걸 물어보시는 게 맞으시겠죠? 이거는 간호사 Q&A는 아닌데, 어떤 분께서 진리님 혹시 20대이신가요?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뭐가 드시고 싶으시다고요? 말만 하세요. 저 20대 아니고, 나이가 많아도 간호사를 할 수가 있나요? 간호학과에서 어울리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나이 많은 후배는 싫은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간호사는 나이가 많아도 할 수 있다고 진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 많아도 괜찮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40대 분 2분 계셨고 30대 후반분 1분 계셨거든요. 진짜 아무도 신경 안 쓰고 다 같이 친하게 잘 지내요. 근데 이거 질문 주신 분이 20대 후반이셨는데 그 정도면 진짜 젊은 거거든요. 진짜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20대 때 제 민년차로 30대 분들이 많이 계셨었거든요. 진짜 아무렇지도 않아요. 다들 똑같이 잘 지내고 자기가 그냥 맡은 일을 잘하고 노력을 열심히 하면 나이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병원에 간호사가 부족해서 새로운 간호사를 채용을 할 때 수선생님이 이분이 나이가 이렇게 많다, 50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약간 젊은 간호사들이 싫어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왜냐면 나이가 너무 많으신 분들은 컴퓨터를 잘 못 다루시거든요. 타자도 굉장히 느리시고, 그래서 조금 꺼려하는 부분도 있기는 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근데 이거는 병원마다 약간씩 다르겠지만 제가 다녔던 병원들은 대체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많다고 안 뽑지는 않았어요. 50대 분들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포기 안 하시고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화이팅! 신규 간호사 시절에 어떤 마인드로 병원을 다녔나요? 제가 통화를 하다가 이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서 올라가야 될 상황이 생기면 친구들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나 지금 지옥 문이 도착했다. 지옥에 올라갔다 올게 라는 말을 진짜 우스갯소리로 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신규 때는 병원이 너무 싫었어요. 근데 그 지옥을 진짜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저 이렇게 멀쩡히 잘 살아있어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간호사분들은 일이 힘들 텐데 멘탈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이게 멘탈 관리인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병원에서 누가 싫은 소리를 하거나 뭔가 일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하루 종일 마음속에 담아두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근데 저는 이런 스타일은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병원을 딱 퇴근을 하면 오로지 저는 행복해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거든요. 일을 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퇴근을 하면 진짜 병원 생각은 1도 안 하고 행복하게 잘 보내다가 내일 출근이면 또 다시 출근하고, 제가 어차피 마음속에 담아두고 계속 고민을 해봤자 달라지는 거는 하나도 없다는 거를 너무 일찍 깨달았어요. 그래서 미리 걱정도 안 하고 누가 뭐라고 하면 그냥 물론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잘하면 되지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득 채우는 게 강한 멘탈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Q&A를 자꾸 하다 보니까 진짜 재밌네요. 이거 실시간으로 하면 훨씬 더 재밌겠다. 그쵸? 이런 질문을 주신 분도 계세요.
하하 웃어주세요.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 제 웃음소리가 마음에 드셨나요? 그럼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이 있는 대학교와 병원이 없는 대학교의 차이점은 뭔가요? 일단 자대병원은 실습을 반 이상을 자대병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취업이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내가 다니는 대학교에 병원이 있으면 거기로 빠지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취업이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도 물론 성적을 보기는 하지만 일단 대학교에 병원이 있으면 취업이 조금 더 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간호학과는 군기가 빡센가요? 라떼는 말이야 진짜 빡셌습니다. 인사도 막 90도로 해야 됐고요. 그리고 같이 MT를 가면은 군기도 엄청 잡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이러면 큰일 나지 않나요? 진리님은 언제부터 간호사를 꿈꾸셨나요? 저는 원래 꿈이 간호사는 아니었거든요. 원래는 수의사 아니면 경찰이 되고 싶었어요. 사실 이거는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 친구가 간호학과에 간 거예요. 그래서 따라갔다가 이렇게 간호사가 됐습니다. 고3 때 진로를 정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헌혈의 집 주사기는 몇 게이지인가요? 16게이지로 알고 있습니다. 간호사는 언제 가장 뿌듯한가요? 진짜 환자분이 회복을 하고 퇴원을 하실 때가 가장 뿌듯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 병원에 환자분이 처음 입원을 하시게 되면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되게 까칠하고 예민하고 그러시거든요. 어떤 환자분은 저희랑 눈도 안 마주치시고 맨날 울고 그러셨었는데 되게 장기 입원 환자였어요. 퇴원 딱 하실 때 제 손을 꼭 잡고서는 그동안 진짜 고생 많았다고, 선생님 덕분에 잘 치료받고 간다고, 이런 말 들었을 때 진짜 뿌듯하죠. 수술용 주사는 어떻게 놓나요? 수술용 주사요? 어떻게 놓냐고요? 수술용 주사도 정맥 주사로 똑같이 혈관에다가 놓거든요. 이거를 물어보시는 건가? 제가 이해를 잘 못했나요? 응급 상황이 생기면 간호사들도 수술 집도를 따로 하나요? 아니요, 저희는 하지 않고요. 이거는 의사만 할 수 있어요. 간호학과 학생분들은 실습하고 공부하려면 몸이 남아나지 않을 것 같은데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지금 간호학과 학생은 아니고 간호사인데, 간호학과나 간호사나 체력 관리는 늘 중요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 1시간씩 유산소 운동을 합니다. 솔직히 체력 관리를 위해서 시작한 거는 아닌데 하다 보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되게 사람이 활기차지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꼭 빼먹지 않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잠을 자요. 진짜 데이 출근을 막 5일씩 하다 보면 거의 몸살에 걸릴 것 같거든요. 일찍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잘 먹고 잘 자야 건강도 챙길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시간이 나신다면 운동도 틈틈이 하시고 건강관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진리님의 MBTI는 어떤 게 나오셨나요? 제가 이거 답변을 드리려고 이번에 처음으로 해봤거든요. 저는 재기발랄한 활동가형이 나왔습니다. 활동가형 사람은 자유로운 사고의 소유자래요. 인구의 대략 7%에 속하고 어느 모임에 가도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타인과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깊은 유대관계를 맺음으로써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쭉 읽어봤을 때 저와 비슷한 부분이 진짜 많은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저는 12살이고 간호사를 꿈꾸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까요? 제 의학용어 쉽게 외우기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시는데 초등학생분이나 중학생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의학용어를 미리미리 공부를 해야지 간호사가 되려면 어떤 걸 미리 준비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진짜 안 해봤거든요. 사람들은 다 누구나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린 친구들은 이제 좋은 친구들을 사귀어야 할 때가 있고, 고3 친구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열심히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니고요. 어차피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면은 하기 싫어도 해야 될 공부를 미리 예습을 해갈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시기에는 차라리 조금 더 많은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행도 많이 다니고 좋은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러 다니고 이런 경험들을 하는 게 인생에서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나중에는 공부하고 취직하고 하면은 여행 갈 시간도 진짜 없거든요. 할 수 있을 때 많이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의학용어 외우는 거는 진짜 대학교 가서 해도 늦지 않거든요. 물론 미리 공부를 하고 가면 당연히 좋겠지만 굳이 미리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때 가서 하셔도 다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를 그냥 즐기도록 하세요. 프리셉터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해본 적 많습니다. 답변이 너무 짧은가요?
간호사분들은 이직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주변 친구들도 이직을 많이 하나요? 간호사가 이직률이 높은 거는 맞는데 이거는 약간 사람 개인차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대학교 동기들이 10년 차인데 아직도 한 병원에 쭉 근무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아닌 친구들도 있어요. 잠깐씩 일하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아닌 친구들도 있습니다. 간호사 선배가 좋아하는 신규 간호사의 행동은? 신규 때는 당연히 일을 못하고 누구나 실수를 잘 하는데 이 센스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타고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센스가 있고 눈치가 빠른 사람을 좋아합니다. 제가 막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막 빨리빨리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별로 바쁘지 않을 때 뒤에서 핸드폰만 하는 친구가 있는가 반면에 한 개라도 더 알아보겠다고 약 같은 거를 막 자기 노트에 적어가지고 질문하고 메모해가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아무래도 더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간호사의 직업병은 뭔가요? 저 같은 경우는 딱 이제 간호사가 되고 나서는 주사를 잘 놓고 싶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 혈관만 보이는 거예요. 특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팔에 혈관이 이렇게 딱 잘 보이잖아요. 계속 그것만 보게 되는 거? 뭐 이런 것도 직업병이겠죠? 3, 4학년 때 실습을 나가면 태도가 생활기록부에 들어가나요? 보통 병원에서 실습을 나가면 이제 케이스 스터디나 뭐 컨퍼런스를 하거든요. 환자 상태를 파악을 해가지고 그거를 레포트처럼 제출을 하기도 하고 질병에 대한 레포트를 따로 제출하기도 하는데 이때 교수님이랑 간호학과 학생분들이랑 이렇게 다 같이 모여가지고 컨퍼런스라는 걸 하거든요. 이런 게 이제 성적에 반영이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자 간호사가 여자 환자 엉덩이에 주사를 놓을 수 있나요? 놓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의료 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놓을 수 있고요. 간혹 가다가 여자 환자분들이 거절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있기는. 그럴 때를 제외하고는 가능합니다. 간호사는 정년이 따로 있나요? 저는 임상에서 60대까지는 봤거든요. 정년이 따로 정해져 있기보다는 그 병원마다 규정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당뇨 정상 수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평균적으로 공복에는 70에서 110 미만, 그리고 식후는 140 미만을 정상 수치로 봅니다. 보다 더 정확하게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당화혈색소, 헤모글로빈 A1C라는 검사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당화혈색소는 평균 2, 3개월 혈당의 평균치를 평가합니다. 정상 범위는 4.0에서 6.0 정도고 6.5 이상이면 병원에서 당뇨라고 진단을 내립니다. 진리님은 우울하거나 힘들 때 어떻게 극복을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타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따로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그냥 생각 없이 계속 달려요. 무작정 달리다 보면 몸이 진짜 힘들거든요. 땀도 많이 나고. 그래서 우울한 생각이 잊혀져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열심히 운동을 하는 걸 전 추천드리고, 그리고 어떨 때는 진짜 웃긴 영화를 틀어놓고 누워서 하루 종일 먹고 영화 보고 먹고 자고 이걸 반복해요. 내 기분이 우울한 거를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일들을 주로 합니다. 제가 진짜 슬플 때는 엽기 떡볶이를 자주 먹는 것 같아요. 매운 음식을 먹으면 스트레스도 막 괜히 풀리는 것 같고 그러거든요. 매운 거, 달달한 거 막 이런 거 잔뜩 먹고 그냥 푹 쉬기도 합니다. 진리님은 네이버 카페나 단톡방을 만드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거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저랑 막 대화하고 놀고 싶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요즘은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시간적인 여유가 좀 생긴다면 단톡방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혈압 정상 수치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띄워 놓을게요.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간호사를 꿈꾸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나요? 어느 직장이든 마찬가지겠지만 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간호사로 따지면 교대 근무가 단점이면서 장점이기도 하거든요. 교대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다음날 출근하는 텀이 길기 때문에 오히려 내 시간을 조금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그리고 초봉이 괜찮다는 장점도 있죠.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간호사가 되면은 진짜 평생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끔찍한 소리로 들릴 수도 있잖아요. 간호학과는 암기양이 정말 많아서 공부할 게 많고 간호사가 돼도 생명이랑 직결된 직업이다 보니까 내가 대충대충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많이 알아야 되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는 직업입니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게 싫으면 산업간호사도 있고 보건교사도 있고 진짜 다양한 길이 많거든요. 간호직 공무원도 있고
길은 다양하게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선택을 하셔서 취업을 하실 수도 있고 3교대가 싫으신 분들은 상근직 간호사로도 충분히 빠질 수가 있거든요. 어느 직종이든 처음이 가장 힘들고 점차 적응이 되고 일도 손에 익숙해지면은 할만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용기를 내시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